네, 척추 수술 앞두고 척추 수술과 시술만 2만 건 이상 하신 원장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다. 쓸데없는 광고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짓을 환자한테 권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. 환자들이 중간에 깨갖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러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나거든요. 부분 마취를 하면 척수가 굉장히 많이 떼어요. 그래서 수술할 때 힘들어요. 네, 척추 수술을 앞두고 척추 수술과 시술만 2만 건 이상 하신 원장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다. 양방향 내시경으로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할 거예요. 요즘에 뭐 양방향 내시경 이러면 워낙 뭐 유튜브에서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, 네네.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핫하죠. 저도 한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네네. 10년 정도 됐고, 네. 사실 그 한국에서 거의 뭐 먼저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좀 퍼뜨렸다. 이렇게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요. 그렇게 보면 돼서 굉장히 뭐 한류처럼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.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이 양방향 내시경의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너무 좀 가열되는 경향도 있어요.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환자들한테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중요한 건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양방향을 하든 구멍을 하나를 뚫어서 유니포탈, 뭐 그 PSLD라고 그러죠. 아니면 양방향을 하든 바이포탈을 하든 째서 현미경을 하든 중요한 건 수술이 잘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멍 하나, 구멍 두 개, 아니면 상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.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 감압이 잘 돼서 환자 증상이 좋아지고 적정 디스크를 제거해서 재발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지. 그 목적으로 갈 때 현미경이 좋으면 현미경으로 가는 거고요. 양방향이 좋으면 양방향으로 가는 거고 구멍 하나 뚫고 하는 그 PSLD가 좋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. 어느 게 더 우월한 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. 제가 양방향 같은 거 맘먹하면 35분, 뭐 40분이면 하거든요. 근데 어떤 의사는 2시간 반 걸리고 어떤 의사는 10시간이 걸려요. 양방향이 10시간 걸리는 의사가 현미경으로 하면은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한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. 저는 현미경 하면 한 25분 걸리고 양방향 하면 한 35분 걸려요. 그게 진짜 그 케바케 같은 거예요.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양방향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젊은 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양방향 하시나요? 아니면은 뭐 구멍 하나 뚫어 유니포탈 하시나요? 바이포탈 하시나요? 뭐 유학 갔다 오신 분이라 물어보고 나는 바이포탈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거 하냐? 유니포탈이 더 좋은 거 아니냐?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뭐 의사들마다 달라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니포탈은 이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이게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치가 않아요. 제 기준으로 충분한 감압을 원칙으로 하는데 포탈이 하나이기 때문에 걸려서 감압이 충분치가 않아요. 제 성에 안 차요. 저는 감압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바이포탈은 거의 현미경보다 더 넓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현미경보다 더 감압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느 게 하나 딱히 나은 건 없다. 두 번째로 마취에 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우리가 그 전신 마취 걸면 안 된다. 전신 마취 걸리면 치매 온다. 전신 마취하면 마취 사고가 생긴다. 이런 믿음들이 있죠. 그래서 척수술을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전신 마취가 사고가 생길까봐. 두 번째는 수술하면 무서울까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신 마취 안 하고 자꾸 시술을 하는데 시술 더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던 의사가 그런 거지 수술 잘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죠? 두 번째는 마취는요 전신 마취가 훨씬 안전해요. 이게 쓸데없는 유행이거든요.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자꾸 환자들이 전신 마취 걸고 수술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분 마취로 척수 수술한다 이래서 그게 한때 유행했고 논문도 썼었어요. 에피듀랄이라고 경막에 마취를 걸고 척수 수술을 다 하는데 그러면 저는 수술 굉장히 빨리 하는 의사거든요. 부분 마취를 걸고 그 수술을 척수술 하려면 환자가 계속 엎드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계속 재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수술이 진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. 그죠? 한 3시간 넘어 환자 깨버리거든요.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질없어요. 하다가 환자가 움직이면 깨면은 우리가 뭐 프로포폴 같은 걸 주고 재워버리면 산소 파도가 팍 떨어져요. 그러면 숨을 못 쉬어. 기도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수술 중간에 뒤집어서 기도 삭환하고 다시 뒤집어야 돼. 전신 마취 걸려서 마취 사고는 절대 없어요. 뭐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이런 데서 이 마취 사고 생기는 게 다 부분 마취, 국소 마취, 그리고 뭐 수면 마취, 포풀 이런 거 주다 다 사고 나는 거예요. 전신 마취 해갖고
그 기도 삭관이 돼 있으면 절대 사고 안 생겨요. 이게 그 오히려 위험하면 전신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. 네. 네, 근데 예를 들어서 폐가 안 좋아서 환자가 전신 마취를 못 거는 경우, 천식이 심해, 네. 아니면은 뭐 만성 폐질환이 있어,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분 마취를 걸고 하면 되겠지만 네.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신 마취가 훨씬 안전하다,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. 뭐 네. 양방향이고 이게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고 마취를 부분 마취를 걸고 할 수 있고 그게 그렇죠. 가능하지가 않아요. 그 사실은 뭐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PLD라고 해서 국소 마취 걸어갖고 내시경 톡 받고 디스크 빼는 거는 돼요. 근데 국소 마취고 이틀 만에 집에 갈 수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실패율이 있고 감염 확률이 있거든요. 그리고 지벨치과 결과 적용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바이포탈 같은 경우는 그 원칙은 전신 마취가 원칙인 것 같아요. 물을 이렇게 싸가면서 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내시경은 물을 싸가면서 하는 건데 경막에 마취든 아니면은 척추 마취든 마취를 걸어 놓으면 물이 들어가면 네. 약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. 두 번째로 차가운 물이 척수에 닿으면 머리까지 아파요. 환자들이 중간에 깨갖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러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나거든요. 부분 마취를 걸면 척수가 굉장히 많이 뛰어요. 그래서 수술할 때 힘들어요. 현미경은 3차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시경은 2차원으로 보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괜히 부분 마취 걸어갖고 이거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돌아버리겠다, 위험하게.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. 쓸데없는 광고 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짓을 환자한테 이 권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상 바이포탈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 걸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.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 가끔 가다가 전신 마취를 못 거는 경우, 심장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은 경우는 제가 그 부분 마취 걸어갖고 하기도 해요. 근데 썩 좋은 건 아니고요. 차라리 그냥 그 전신 마취를 못 걸고 경막의 마취로 척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. 현미경 수술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폐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 못하는 경우는 그냥 그 경막에 마취 걸고 현미경으로 수술해요.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훨씬 빨리 끝나고요. 그 다음에 전신 마취를 걸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바이포탈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. 잘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다 도전해봤고 근데 바이포탈하고 2박 3일 만에 집에 간다?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 한국인한테는 맞지 않고요. 두 번째로 이걸 국소 마취로 한다? 부분 마취로 한다?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가능하면 좀 전신 마취 걸고 원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.